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적학 챕터 5 양적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 시간에 뭘 배웠는지 잠깐 리마인드 해보면 보호가 제창한 수소원자 모형을 확장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를 금방 부딪혔죠. 그래서 하다못해 헬륨도 조금 어렵고 리튬이나 나트륨 이런 것들은 뭐 절대 불가능하고요. 여러 가지로 몰레큘들을 뭐 꿈도 못 꿨습니다. 수소원자 모형 그 자체로도 스펙트럼 어느 부분에서는 인텐스하게 나오고 어떤 부분은 좀 약하게 위크하게 나오는데 그것 역시도 설명 못했습니다. 하여튼 보호 모형이 굉장히 완벽해 보였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방 밝혀지게 됐습니다. 그 뒤 후학들에 의해서 조금 더 리거러스한 포멀리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서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이 이제 태동하게 됩니다. 양자역학은 오늘 배울 슈레딩거 이퀘이션하고 하이젠버그의 매트리스 이퀘이션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학부 과정에서는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으로 이제 양자역학을 기술하게 됩니다. 훗날 슈레딩거 이퀘이션하고 하이젠버그 매트리스 이퀘이션은 포멀리즘이 똑같다는 것이 이제 밝혀지긴 하는데, 어쨌든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해를 먼저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해를 뭐라고 배웠냐면 웨이브 펑션이라고 배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 웨이브 펑션이 이런 스퀘어를 치었을 경우에 스퀘어 치환을 방식은 다음과 같고요. 그때 우리가 물체가 그 시간에 그 포지션에서 발견될 확률하고 같다는 것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웨이브 펑션은 뭐라고 했냐면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해라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배울 겁니다. 웨이브 펑션이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해고 이 웨이브 펑션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음으로써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처음에 이제 웨이브 이퀘이션이라고 해서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자, 어디부터 시작을 하냐면 여기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웨이브가 한쪽 방향으로 속도 v를 가지고 진행하는 이런 웨이브를 하나 생각해 봅시다. 이런 웨이브는 이미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어떻게 표현되냐면 수학적으로 이게 앰플리튜드가 y라고 하면 y는 a exponential의 i에 kx-ωt 이런 형식으로 표현됩니다. 이겠죠? 이 웨이브는 요 이퀘이션은 이걸 표현한 겁니다. 속도가 일정하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마치 그냥 이걸 입자로 생각하면 이렇게 속도가 일정하게 움직이는 등속도 운동하는 그런 입자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는 좀 많이 비슷하다고 해서 우리가 프리 파티클의 웨이브 펑션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물리적으로 두 개가 굉장히 시밀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요 해는 그리고 요 해는 이 운동을 기술하는 거고 요 해 역시 이제 이 운동을 기술하는 겁니다. 브레이크 컨스탄트라는. 그죠? 자, 요 해들은 어디서부터 온 거죠? 예, 어떤 미분방 형식의 으로부터 풀어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 미분방 형식을 보게 되면 이 녀석은 웨이브를 풀었기 때문에 웨이브 이퀘이션으로부터 오는 거고 얘는 파티클을 풀었기 때문에 뉴턴 방정식으로부터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웨이브 이퀘이션 알아요? 웨이브 이퀘이션은 다음과 같이 써집니다. 이게 원 디멘전으로 쓴 웨이브 이퀘이션이에요. 그 웨이브 앰플리튜드라고 그냥 생각합시다. 이게 전기장, 자기장이면 전자기파가 되는 거예요. 어떤 물리량을 공간에 따라 두 번 미분한 겁니다. 편미분한 거하고 어떤 물리량은 시간에 따라 편미분 두 번 한 거는 속도만큼, 스퀘어만큼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릴레이션을 만족한다는 것이 바로 이제 웨이브 이퀘이션입니다. 공간에 두 번 미분한 거하고 시간 두 번 미분한 것이 이 속도하고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속도가 여기 있지 않고 여기 밑에 있는지도 알아요? 그죠? 요거를 물리량이 없는 값을 한번 바꿔봅시다. 그러면은 이게 길이 디멘전의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L, 그죠? 시간의 디멘전의 두 개입니다. 그죠? 이해했습니까? 자, 이걸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 t 스퀘어의 L 스퀘어 형태가 됩니다. 다시 써보면 이쪽은 t 스퀘어의 L 스퀘어 형태예요. 이건 뭐죠? 이게 v 스퀘어의 디멘전이잖아. 그러니까 v가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녀석은 뭐냐면 얘를 원디멘전널로 풀게 되면 이런 이퀘이션이 나오고 얘는 바로 이렇게 일정 속도로 프로파게이션하는 플레인 웨이브를 나타내는 겁니다. 평면파. 이 녀석은 어떻게 됩니까? 등속도 운동하는 것은 이 녀석을 원디멘전널에서 힘이 0일 때 풀게 되면 이 값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이걸 보여주는 건 뭐냐면 얘들 보면 되게 비슷해 보이잖아. 얘가
일정한 속도로 가는 파티클하고 일정한 속도로 가는 웨이브하고 프리 파티클하고 플랜 웨이브가 비슷해 보입니다. 솔루션도 그렇다 하면은 얘를 만드는 이런 해를 만드는 이퀘이션은 두 개가 대략 비슷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슷합니까? 비슷하지 않아요. 생긴 게 다르지. 하지만 이 웨이브를 거버닝하는 이퀘이션이라는 거고 얘는 파티클의 운동을 거버닝하는 지배하는 이퀘이션이라는 것 면에서는 상당히 유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300년 전에 뉴턴 방정식을 만들어 갖고 FM을 만들어 갖고 지금까지 잘 쓰고 있잖아요. 그죠? 거시의 계산이 절통한 겁니다. 얘는 뭡니까? 맥스웰이 만든 웨이브 이퀘이션이에요. 아직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양자역학이 태동하면서 이 파티클이 외부적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파티클이 이걸로만 풀지도 않고 이걸로도 풀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파티클이 갖는 외부적 성질을 푸는 방정식을 바로 이제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끌어낼 거예요.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못 끌어낸다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끌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FMA 끌어낼 수 없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끌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마치 드라이브하는 것처럼 좀 끌어낼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받아들이는 형태로 이제 현대물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어라이브라는 드라이브가 아니라 그냥 이끌어내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리거러스하게 물리적인 프린시플에서 이끌어내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이제 끌어낼 수 없는 거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이제 프리 파티클 자유롭게 움직이는 이런 입자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웨이브 펑션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러니까 프리 파티클의 웨이브 펑션이 뭘까라고 보면은 아까 얘기했죠, 이거 맞아? 얘하고 물리적 유사성이 있다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웨이브 펑션을 갖게 되면 이런 형태를 갖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이렇게 썼습니다. 프리 파티클의 웨이브 펑션이고 마치 플레인 웨이브가 일정 속도로 진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자, 요거 물리적 유사성을 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입자가 갖는 에너지하고 모멘텀에 대해서 이 식을 좀 바꿔보도록 합시다. 세 번째, 에너지는 하뉴 형태로 정의되죠. 그죠? 뉴는 2파이의 오메가 형태로 정의됩니다. 그치? 근데 하오바 2파이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바라고 불렀습니다. 하바. 그래서 이것은 하바 오메가 형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는 뭐예요? 2오바 하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자, 요걸 이제 구한 거예요. 오메가에 대해서. 자, 그럼 K를 배웁시다. K는 바이 데피니션 2파이 오바 람다가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람다는 드브로이브로 또 바꿀 수 있어요. 그죠? 람다는 뭡니까? P의 하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거 식을 실게 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요 값이 뭡니까? 요 값이 요 하를 1오버 하가 되겠죠? 자, 이렇게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뭘 알았냐면 요식 끝을 보게 되면 K는 P 오버 하바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메가 K를 각각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집어넣어요. 그대로. 그러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 식이 그냥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프리 파티클 웨이브 펑션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P하고 그러니까 우리 파티클이 갈 수 있는 P하고 E 형태로 바뀌었다는 것 차이점입니다. 자, 이게 바로 프리 파티클의 웨이브 펑션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다른 형태로 좀 해보려고 그래요. 얘를 가지고 외부적 성질을 가졌다 보니까 웨이브 이퀘이션 형태로 표현되지 않을까 해서 얘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보냐면 여기 보면 웨이브 이퀘이션은 공간을 두 번 미분한 거하고 시간을 두 번 미분한 거 이런 관계들이 있잖아. 내가 그래서 한번 여기 해봤어요. 뭘 해보냐 한 번씩 미분해 봅니다. 일단 첫 번째 얘를 웨이브 펑션을 공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합니다. 이렇게. 그럼 뭐가 튀어나올까요? 편미분하는 거기 때문에 x에 대해서만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이제 두 번 나오게 되죠. 쓰게 되면 이렇게 마이너스는 이제 i가 두 번 나왔으니까 마이너스고 하바하고 p가 스퀘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그대로 쓰죠. 익스포넨셜이니까 이 형태가 나와요. 자, 이해했죠? 자, 이거를 p 스퀘어로 정리하게 되면 이 앞뒤로 바꿔갖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프리 파티클을 이제 시간에 따라 한번 미분해 봅시다.
그러면 시간에 따라 미분하니까 요 값이 나오겠네, 그죠? 2에 대한 값이 나오고 i하고 합의 값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익스포넨셜 값이 나오게 되니까 식은 이렇게 써지게 됩니다. 이걸 2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2F 사이는 이렇게 형태의 정리됩니다. 이 식이 두 개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냐면 프리 파티클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프리 파티클은 포텐셜이 없기 때문에 또는 콘스탄트이기 때문에 에너지는 키네틱 에너지만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강변에다가 그냥 푸사이를 치워봅시다. 그러면 이 푸사이가 이런 푸사이로 나오게 되죠. 근데 여기 보면 이 푸사이는 여기 나오고, 그죠? 그리고 P스퀘어 푸사이는 P스퀘어 푸사이 여기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식에다가 각각 요 두 값을 요 이케이션에 집어넣게 되면 이제 식이 나오는데 바로 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식은 보면 푸사이를, 그러니까 웨이브 펑션은 시간에 따라 미분한 것이 얘를 두 번 미분한 것하고 되게 비슷한 형태로 나온다. 그죠? 거의 웨이브 이케이션하고 되게 비슷한 형태로 나오게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슈레딩거 이케이션 프리 파티클. 슈레딩거 그 자유로운 입자, 자유입자의 1차원에서의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냥 웨이브 이케이션 형태로 끌어낸 식인데 이거 그냥 이케이션이라고 얘기했어요. 3D일 경우에는 이거 파샬 x 파샬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그냥 xy g로 확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프리 파티클의 슈레딩거 이케이션이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이해했어요? 잘 모르겠지. 그러니까 첫 번째 한 건 뭐냐면 프리 파티클의 웨이브 펑션이 어떻게 될까라는 걸 생각해 놨고, 그거를 뭐 공간에 대해 미분한 거 두 번, 시간에 대해 한번 미분해 봤더니 에너지에 대한 식하고 릴레이션을 통해 서 다음 같은 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그래서 프리 파티클의 웨이브 펑션이 나오는, 해가 나오는 그런, 혹시나 그 나오는 그런 디퍼런셜 이케이션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게 요거 해당되고, 그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FNMA가 바로 요거 해당돼요. 프리 파티클 푸는 FNMA 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이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본 건 뭐냐면 자유입자, 프리 파티클에 대한 슈레딩거 이케이션을 나온 겁니다. 만약에 자유입자가 아니라 아비추어리 포스, 그러니까 포텐셜 XY G에 하에서 그 임의의 힘을 받는 그런 파티클일 경우 어떻게 될 거냐 겁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그 키네틱 에너지와 포텐셜을 더하면 돼요.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리고 양변에 이 상태에서 각각 푸사이를 양변에 해줬다고 합시다. 그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요거하고 요거는 뭡니까? 아까 프리 파티클에서 푼 거를 각각 집어넣으면은 이게 바로 완벽한, 그러니까 아비추어리 포스, 아비추어리 포텐셜에 갇혀 있는 입자를 기술할 수 있는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죠? 이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되게 정확하게. 진짜 와일드 립이야. 갑자기 점프가 빡 일어납니다. 갑자기 프리 파티클의 웨이브 펑션을 가지고 이끌어낸 여기까지 맞는 식을 가지고 그냥 확장했어요. 포텐셜이 있을 때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이게 바로 슈레딩거 이케이션입니다. 이거 참 미쳐요. 이게 이거 맞나? 왜 이렇게 쓰지? 물리적으로 이거 맞아요? 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물리적으로 이상해요. 그냥 점프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재밌는 거 뭐냐면 이게 맞어요. 실험적으로 이렇게 풀면은 정확하게 맞게 나옵니다. 그리고 슈레딩거 이케이션은 어디 이게 나옵니다. 슈레딩거 이케이션의 미닝이 뭐냐면 어떤 것으로부터도 이끌어낼 수 없는 식이에요. 하지만 얘가 잘 맞는다고 이제 실험적으로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얘는 맞는 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우리 하나 있었어. 그게 뭐냐면 F는 MA입니다. F는 MA인데 봐봐요. 우리 힘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공간을 두 번 미분한 거 시간에 따라서 그거하고 이렇게 일치한대요. 질량만 곱해주면. 이거 어떻게 끌어내요? 못 끌어내요. 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다고 가정해놓고 막 풀다 보면 우리가 일생활에 있는 걸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FNMA가 맞다고 이제 가정을 합니다. 슈레딩거 이케이션도 그렇습니다. 이거를 어디서 드라이브를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사실은 드라이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옛날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얼렁뚱땅 하면서 했었어요. 그냥 잘 몰라갖고 지금 확실히 얘기합니다. 지금은 이거를 끌어낼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끌어낼 거고 이게 맞다고 가정하고
FNMA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풉니다. 그랬더니 실험하고 너무 잘 맞아갖고 이 식은 하늘에 떨어진 FNMA 같은 식이고 우리가 가장 베이직한 거기 때문에 이거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드라이브하는 것처럼 보여서 여러분 혼돈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그냥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고전역학에서의 그 뉴트먼 형식하고 양자역학의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쌍둥이에요, 쌍둥이. 그러니까 거시세계 설명하는 뉴트먼 형식은 그냥 하늘에 떨어진 거잖아. 뉴턴이 이제 인투이티브하게 생각해서 이럴 거다라고 한 것처럼 슈레딩거 이퀘이션 역시 이제 슈레딩거가 이런 식으로 발견한 겁니다. 아, 이게 어마어마한 식입니다. 이걸로 사실은 지금까지 풀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세계, 그러니까 모든 미지 세계의 입자들의 운동들은 다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풀게 됩니다. 이 슈레딩거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웨이브 방정식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냐면 입자가 웨이브적인 성질을 가졌을 때 당연히 갖고 있죠, 그죠? 미지 세계에서 아주 잘 나타나는데 그때 아주 이직젝트하게 잘 풀 수 있는 그런 방정식입니다. 이직젝트하게 뭘 풀 수 있죠? 이 푸사이를 풀 수 있는 거야. 근데 푸사이는 우리가 물리적 의미가 없습니다. 얘를 이렇게 스퀘어를 채우게 되면 얘가 프로바빌리티랑 관계 있어갖고 굉장히 우리 리얼리티는 이게 얘 스퀘어한 값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했어요? 자, 이거를 시간의 텀이 있으면서도 이제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있으니까 이걸 타임 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타임 인디펜던트한 값으로 좀 이렇게 축소를 해서 좀 우리가 시간에 따라 바뀌지 않고 그냥 항상 시간에 따라서 따로 설명을 하면 되니까 시간과 관계없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또 풀게 되거든요. 그거랑 구분짓기 위해서 이렇게 타임 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냥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뒤에 얘기하는 것을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라고 좀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말이 길었지만 일단 슈레딩거 이퀘이션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F는 MA 식으처럼 받아들이는 게 좋다는 걸 얘기를 하고요. 그 물리적 의미는 푸사이에 대한 이퀘이션이고 얘를 바운더리 컨디션에서 풀기만 하면 푸사이를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 푸사이는 다시 얘기했지만 그 푸사이는 의미가 없고 푸사이 스퀘어가 우리가 아는 그 입자가 그 위치에서 그 시간에 발견된 확률에 관계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기본적으로 리니어 이퀘이션입니다. 리니어 이퀘이션이라는 게 미분연산이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이에요. 미분연산이 이렇게 있지만 두 번 미분한 거죠. 근데 얘를 뭐 스퀘어 이런 형태로 존재하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얘를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고 하고 이게 미분까지 나왔으니까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이게 다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두 번 쓴 거, 한 번 쓴 거라서 이 리니어 오퍼레이터 이퀘이션의 특징이 뭐냐면 물리적으로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이 성립한다는 걸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이퀘이션에 해가 여러 개 존재하면 컴플리트 솔루션은 그 해를 다 더한 것이 바로 컴플리트 솔루션이라는 겁니다. 슈퍼포지션이라는 걸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어떤 특징입니다. 어떤 이 이퀘이션을 풀었더니 바운더리 컨디션에서 풀었더니 해가 푸사이1, 푸사이2가 존재한다. 그러면 얘에 대한 리니어 콤비네이션 하는 건 뭐냐면 그냥 개수를 상수를 곱해주고 더한 값, 이것이 바로 컴플리트한 솔루션이라는 겁니다. 슈레딩거 이퀘이션 역학에서 이런 거 좀 많이 봤었죠. 역시 이제 슈레딩거 이퀘이션 역학에서 우리가 리니어 이퀘이션,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역시 이제 슈레딩거 이퀘이션 역시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이기 때문에 각각의 해를 다 더한 값이 리니어 콤비네이션 값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토탈 솔루션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하나 드는데 이게 이중 슬릿입니다. 이중 슬릿에 전자가 통과한다고 할 때 우리가 배우기로는 이렇게 복잡한 회절 무늬가 만들어진다고 알았습니다. 회절 무늬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은 여기에 발견될 확률이 높다, 여기는 낮다라는 걸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항상 이거 푸사이의 스퀘어 형태로 보는 것이 맞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얘는 막혀 있고 얘만 있을 경우, 또 얘는 있고 얘는 막혀 있을 경우도 각각 그 웨이브 펑션을 푸사이 1, 푸사이 2라고 합시다. 그럼 각각 웨이브 펑션은 이렇게 두 개 나오는데 만약에 두 개가 통과해서 여기에 스크린이 나온다고 하면 두 개 다 이제 해가 되겠어요. 얘를 만족시키는 얘를 만족시키는 해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토탈 해는 두 개의 썸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얘는 의미가 없다고 하니까 우리가 확률적으로 보려면 스퀘어를 쳐야 된다 그러잖아요. 스퀘어를 취하게 되면
다르게 컨주게이트를 붙여서 스퀘어를 취하게 돼요. 그러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요거의 스퀘어, 푸사이 1의 스퀘어하고 푸사이 2의 스퀘어가 나오고 각각 푸사이 1을 통과해서 여기 발견될 확률, 푸사이 여기 미안합니다. 이슬릿을 통과해서 여기 발견될 확률로 이제 귀결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게 있어요. 뒤에 값은 어떤 값을 또 존재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뒤에 값이 없다고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두 개의 확률을 그냥 더한 값이 돼요. 얘 통과할 확률, 얘 통과할 확률 더하면 이 값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확률이. 하지만 뒤에 슈퍼포즈 된 녀석들이 대한 두 개의 커플링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 복잡한 회절 무늬가 나타난다고 또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이기 때문에 각각 이런 해의 합이 이제 토탈해다라는 걸 얘기한 거고 그런 성질 때문에 사실은 이런 회절 무늬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바로 전에 이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배웠죠. 좀 황당할 수 있습니다.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배우고 갑자기 이게 그냥 FMA라고 받아들여라라고 얘기했으니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포함해서 이제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양자역학 정말 이해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차드 파인만 양자 전기역학을 집대성해서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인데 이 사람 역시 이제 우리가 양자역학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얘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굉장히 우리가 볼 수 없는 미시세계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매회 생활하면서 느끼는 어떤 느낌이나 지식을 가지고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어려움이 있지만 일단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일단 받아들이고 그다음 슈레딩거 이퀘이션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FMA를 그냥 받아들이고 FMA를 어떻게 이해해 갖고 잘 다루는 거를 물리라고 하는 것처럼 역시 슈레딩거 이퀘이션도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가지고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그 결론적으로 이 푸사이를 해를 구하는 그런 이퀘이션입니다. 디퍼런셜 이퀘이션이기 때문에 바운더리 컨디션을 집어넣어 갖고 이 푸사이를 풀게 돼요. 근데 푸사이를 가지고 우리가 푸사이는 다시 얘기하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얘를 스퀘어를 취하게 되면 그 확률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이 확률에다가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피지컬 퀀티티를 구하려면 꼭 이런 값을 쓰게 돼요. expectation value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기대값. 기대값 들어봤습니까? 여러분들 그 로또를 사죠. 로또를 사면서도 이거 살 필요 없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기대값이 굉장히 작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확률에서 나오고 고등학교 때 배우는 그런 값입니다. 기대값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어떤 베네핏이 있습니다. 로또라고 생각하면 로또 20억 이 베네핏이 돼요. 그거하고 로또가 당첨될 확률 굉장히 작죠. 거의 0에 가깝죠. 그걸 곱한 겁니다. 그걸 다 더한 것을 가지고 기대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또는 상금 크지만 기대값이 확률이 워낙 작기 때문에 두 개 합치면 기대값이 굉장히 작아요. 로또를 1,000원 주고 사나요? 1,000원 주고 사면 그 기대값을 계산하면 거의 0원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로또를 사고 나서 기대를 하면 안 돼요. 그걸 기대한 사람들은 기대값을 모르고 수학을 모르고 물리를 모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기대값이 이렇게 디파인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수학적으로 이제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값, x라고 했는데 x에 대한 기대값은 그 x 베네핏, x에 대한 우리가 아는 물리량 값에다가 x가 여기에 존재할 확률을 곱하는 값이 됩니다. 이 푸사이 스퀘어 쓴 이유가 푸사이 스퀘어가 이제 확률과 관계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쓴 겁니다. 이때 이 확률에 대한 웨이브 펑션은 항상 노멀라이즈 된 값으로 써야 돼요. 노멀라이제이션 안 되면 여기 노멀라이제이션 시키는 어떤 프로시저를 한번 적혀야 되니까 항상 이렇게 쓸 때는 노멀라이즈 된 값이다. 노멀라이즈 된 웨이브 펑션 확률하고 웨이브 펑션 스퀘어 확률하고 그거 일어날 때 나오는 그때 값. 이 값하고 그거에 대한 확률을 곱해서 전부 더한 값. 근데 컨티뉴어스 하면 더한다는 것이 인테그랄로 바뀌겠죠. 그게 바로 기대값이라고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두 가지 이제 하나는 고전적인 거고 하나는 양자적인 예를 들을 거예요. 자, 고전적인 뭐냐면 파티클이 여기 하나 딱 있다고 합시다. 여기 1번 위치 1m에 파티클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여기 존재할 확률이 얼마죠? 1입니다. 딱 여기가. 나머지는 0, 1,
0. 이게 웨이브 펑션입니다. 파티클 웨이브 펑션 고전적으로. 그래서 얘는 파티클 0 곱하기 여기 0. 그다음 0 파티클의 위치 요걸 한 겁니다. 파티클의 위치 0 곱하기 아니 여기 0이니까 여기는 0.5 곱하기 확률 얼마예요? 아까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 0. 그러니까 위치 곱하기 0, 위치 곱하기 0, 위치 곱하기 0 하니까 다 0이고 단 여기만 딱 값이 나오겠죠, 그죠? 이 값을 계산하면. 그래서 이 기대값이 이 파티클이 위치한 로케이션이 딱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고전적인 거예요. 고전적으로 봤을 때 그 여기에만 확률이 있기 때문에 델타 펑션 형태로 이제 이렇게 이제 웨이브 펑션이 존재를 하고 그랬을 때 구하는 기대값은 그 파티클의 정확한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양자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고 이렇게 파티클이 어디에도 있는데 이런 확률 분포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확률 분포.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1일 때는 1 곱하기 그다음에 그때 웨이브 펑션 값, 뭐 2일 때는 2 곱하기 웨이브 펑션 값 이걸 다 해갖고 더해주면 서메이션을 인테그레이션 해주면 그때 기대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걸 구해보면 대략 이 정도쯤의 기대값이 나옵니다. 이건 의미가 뭐냐면 여기에서 x가 제일 x 퀀티티로 잘 발견될 확률 우리가 측정을 한다고 하면 요 값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값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대값은 그러니까 이런 x 메저먼트 해놨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에버리지 값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제 x에 대해서 구했는데 x 기대값에 대해서 임의의 값에 대해서 어떻게 구할까요? 임의의 값은 자 이렇게 넣어서 그냥 g에 대한 기대값은 g 넣고 이제 구하면 됩니다. 쉽죠? x는 x 넣고 하고 g는 구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적분이 되려면 정확하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기 있어야 돼. 펑션 오브 x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x로 표현될 수 있다고 하면 얘는 x로 표현되는 웨이브 펑션이니까 이 값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지만 얘가 정확하게 x로 표현되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이거 굉장히 재미난 겁니다. x가 정확할 때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 뭐 있죠? 이거 봐봐. x가 정확하다는 건 x의 언서티티가 0일 때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델타 p, p에 대한 언서티티는 무한대요 거의. 그러니까 x가 정확하면 p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x가 정확한 값이 나왔을 때는 p에 대한 정확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p를 여기다 할까 px 넣어갖고 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포지션은 기대값을 구할 수 있지만 이런 모멘텀 기대값을 모멘텀 얼마나 필요한데 물리에서 구할 수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에너지도 역시 같아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시간하고 연결된 t하고 같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 불확정성 원리에서 에너지하고 시간하고 동시에 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도 역시 p처럼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체를 기술한다 그러면 우리 xt,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죠? xt를 제외한 나머지 양들 중요한 양은 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에너지, 모멘텀 얘네들은 정확하게 이렇게 기대값을 통해서 기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TT 뭐 이런 형태로 구현할 수 있지만 이 녀석들이 불가능하게 바로 됩니다. 왜냐하면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커버하기 위해서 그 다른 아이디어를 써서 이런 P하고 E에 대한 기대값을 끌어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오퍼레이터라는 말을 쓰게 돼요. 오퍼레이터는 그 다음 세션에서 조금 더 의미를 배울 텐데 일단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바로 그 전에 요걸 배웠어요.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 한번 넣어볼까요? 자, 이거 봅시다. 얘를 공간에다가 2번 미분해갖고 요 식을 끌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걔를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자, 다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요 식을 우리가 끌어냈습니다. 이걸 P에 대해서 한번 정리합시다. 그러면 P 스퀘어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자, 얘는 푸사이를 P 스퀘어 했더니 푸사이를 어쨌든 뭐가 있는데 얘가 2번씩 한 거야. 2번 미분한 거, 2번 곱해진 거하고 관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P를 요게 그냥 오퍼레이터로 가정한다고 하면 P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능한가요? 요거 한번 스퀘어 채워봐요. 그럼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맞죠, 그죠? 물론 여기에 i가 여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게 나중에 잘 맞는다는 것은 뒤에 이제 또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거 받아들입시다.
그래서 이렇게 P가 마치 미분 연산자처럼 이렇게 쓰일 때 따라서 얘를 P 오퍼레이터, 모멘텀 오퍼레이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의미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오퍼레이터 미분 연산처럼 쓸 수 있으니까 그냥 P라고 쓰지 않고 이렇게 P 햇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P 햇 써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요거는 그래서 뒤에 살짝 벌써 그냥 잠깐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말씀드리면 요 익스펙테이션 밸류를 구할 때 여기다 P나 E는 쓸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불확정성 원리에서. 그래서 P를 넣는 대신에 이런 오퍼레이터를 집어넣어요. 이렇게 연산을 해서 다음과 같은 값을 끌어내게 됩니다. 자, 어떻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 C further요. 나중에 또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